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 이야기해봅니다. 지난 2007년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 근무하던 노동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면서부터 시작된 논란인데요. 11년 만인 오늘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삼성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인 피해자와 가족들은 결국 눈물을 흘렸는데요. 오늘 두 분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 반올림 상임활동가인 이종란 노무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긴 시간 동안 투쟁하셨는데 이건 축하한다고 말씀을 아버님 어떻게? 긴 시간 동안 싸워왔는데 예, 말씀하세요. 예, 이거는 그 축하라기고 얘기할 수도 참 어렵고요. 예. 또 이게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직업병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그때 제때제때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유미가 병이 걸린 지가 2005년 6월 달에 병이 걸렸으니까 지금까지 만 13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13년이 넘도록 긴 시간 후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건 축하가 아니고 좀 회사로서는 좀 미움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예. 우리 이 노무사님은 어떻습니까? 소외랄까요? 그래도, 물론 이제 이게 축하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11년 동안 진짜 황유미 씨 아버님께서 애 많이 쓰셨거든요. 그리고, 같이 함께 싸워온 피해자 가족들도 포기하지 않고 삼성의 사과를 받겠노라. 또 많은 분들에게 보상에 대해서 삼성이 제대로 책임지도록 하겠노라 싸웠는데 그게 결실을 맺게 돼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진작에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은 직원들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기랑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을 들으려고 그 긴 세월 동안 싸운 것 같은데 삼성이 그 긴 시간 동안 인정하지 않다가 이번에 이렇게 인정했던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은 계속 이 문제가 계속 끝났다는 내용을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삼성의 자체 보상으로 다 해결했노라 이런 식으로 사실 덮어버리려고도 했었는데 그 문제가 끝나지 않음을 저희가 무려 1023일간 농성을 하면서도 알리고 또 그러는 사이에 촛불 항쟁도 벌어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삼성 직업병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삼성이 더 이상 그냥 다 끝났다고 자신들만 그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런 사과 보상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마지못해 했다고 생각은 좀 드는데요. 네. 아버님 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삼성이라는 대기업과 싸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제가 아까도 이 다른 매체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유미하고 약속을 지키게 돼서 상당히 기쁜 거는 맞습니다. 유미가 이 백혈병에 걸려서 받으면서 상당히 힘들어할 적에 저는 삼성 직원한테 유미의 병은 이 산업재해 같으니까 산업재해 신청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거기서 나온 직원은 이 유미의 병은 개인적인 질병이고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 화학약품을 쓰지도 않고 취급도 안 하고 아예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댔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 상당히 난감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유미야, 우리가 이 병이 걸린 거는 이 개인적인 질병은 절대로 아니고 삼성으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억울한 걸 유미 병 걸린 거를 나는 꼭 이 문제를 밝히겠다고 유미가 힘겹게 병하고 싸우고 있을 적에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미하고 약속한 점은 지켰습니다. 유미하고 약속한 건 지켰는데 가장 중요한 유미가 이 목숨을 지켜내지 못해서 그 부분에서
부분에서는 유미한테 상당히 그 미안한 감이 들어갑니다. 예. 지금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포함해서 삼성과 관련된 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숫자가 지금 100명이 넘어가는 상태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게 이제 우리 또 언론이 써주지 않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대 권력과 싸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이 지금 반올림을 포함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있을 수 없는 말들 뭐 돈 바라보고 저렇게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특히 이제 황유미 씨 아버님께서 그 되지도 않는 싸움 너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변에서의 그러한 시선들 예. 또 피해자들이 돈 뜯어내려고 저런다. 그러니까 직업병도 아닌데 돈 때문에 저렇다 이렇게 삼성이 주로 사실 악성 유언비어를 또 언론에 대고 흘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사과를 받고 싶지만 오늘의 사과의 자리는 그동안 삼성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에서 안전 문제를 이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의 사과를 한 것 같고. 예. 충분하지 않은 사과라고 느끼는 게 바로 그런 점이라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 같은 것도 그동안 있었고. 그렇죠. 네. 우리끼리만 싸운다 이런 느낌도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라고 할 때에 우리끼리는 사실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이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연대를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뭐 저희 농성하는 기간에 자기 할 수 있는 게 뭐 요리뿐이 없어서라고 하면서 이제 뭐 요리를 해다 준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조각을 한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연대는 있었는데 이제 우리끼리라고 했을 때 이제 진짜 권력을 가진 어쩌면 정부 그리고 이 삼성 그리고 언론 권력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이제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영향력이 큰 데들에서 외면을 했던 그것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방금 연대라고 하셨는데 네. 두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그 연대 소속돼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잘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럴 때 좀 숟가락 좀 얹으려고요. 예. 네. 2018년 11월 1일 날 발표된 중재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이행하겠다 약속했는데 그 내용 우리 노무사님께서 살짝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LCD 라인에서 일을 하다가 이 백혈병, 림프종, 뭐 뇌동양, 폐암 등 한 40여 개의 질환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현직자 및 퇴직자들에게 1984년부터 공장이 이제 가동이 시작한 84년부터 향후 2028년까지 이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백혈병의 경우엔 최대 1억 5천만 원 등 이제 그 해당 질환별로 별도의 이제 보상 액수를 이제 놓고 보상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네. 아니 따님이 언제 사망하셨죠? 네, 2007년 3월 6일 날 그 속초에서 그 수원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가던 중에 영동 고속도로상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입사하고 얼마 만입니까? 입사하고 약 21달쯤 일을 하다가 이 삼성 그 반도체 공장 3라인에서 약 한 21달 정도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요. 그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기뻤었겠습니다. 네, 그만 때문에도 삼성이 아주 이 이미지가 참 좋았습니다. 삼성에 들어가면은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 시설도 참 잘 돼 있고 사람들마다 삼성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유미가 삼성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큰 회사에 잘 들어갔다고 칭찬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미가 삼성에 들어간 거를 상당히 자랑스럽게 제 친구들이랑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따님이 몹쓸병에 걸려서 집에 돌아왔고 예. 또 사망까지 했는데 예. 이런 일이 내 딸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한테도 일어나고 있다. 그걸 언제 알게 되셨어요? 네, 유미가 일하는 곳에서는
그 기계 한 대에서 2인 1조로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화학약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또 넣었다가 또 뺐다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전임자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유산이 되어서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유미가 들어갔습니다. 유미가 들어가서 조금 일을 하다가 이 급성 골성 백혈병이 걸려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그 자리에서 또 일을 하던 사람이 유미하고 똑같은 급성 골성 백혈병이 걸려서 그분은 2달 만에 돌아가시고 우리 유미는 그 치료를 받다가 약 한 20달 그 정도 그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으셨군요. 네. 그 유미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그 병에 걸린 이유가 상당히 궁금해서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냐고 하니까는 반도체를 화학약품에다 담궜다 뺐다 하는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거 말을 듣고 조금 있다 보니까는 유미하고 같이 일한 사람이 또 똑같은 병에서 똑같이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이거 아주 참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화학약품에 백혈병이 걸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유미 병이 이게 이 산업재해 같으니까 산업재해 신청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해주면은 산재보험으로부터 치료비도 나오고 또 급여도 일부 나오니까 그 급여 일부를 가지고 생활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직원이 하는 말은 반도체 공장에서는 화학약품을 쓰지도 않고 취급도 안 하고 방사선도 아예 없다고 이렇게 말을 딱 잘라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혼동이 왔었습니다. 유미는 이 화학약품을 썼다고 하고 공장 직원은 안 썼다고 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서 상당히 혼란이 와서 이 안절부절한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70명 또 100명 이렇게 사망하는 동안 삼성은 계속 지금 아버님 말씀처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던 거고요. 우리 정부도 좀 반성할 게 있는데 정부도 산업재해 받아주지 않았고 법원에 올라가도 산업재해 아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가슴 아팠던 것 같은데 2015년 7월에 처음 중재안이 발표됐는데 삼성이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이게 받아들이게 된 건데 네. 그 입장을 삼성이 바꿀 수 있었던 건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볼 때는 일단 2015년도 7월은 촛불항쟁 이전이고 2015년도가 아닌 지금 이제 올해는 좀 그 이후인 것 같아서 이재용 재판뿐만 아니라 일단 그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이 삼성의 어떤 부패한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지면서 그런데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좀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분명히 이제 영향이 미쳐졌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무엇보다 저희가 사실 삼성이 2015년도 이제 보상한다고 하고 그거를 그해 말까지 한시적인 보상으로 이제 끝낸다고 할 때 그해 포기하지 않고 사실 농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1023일이라고 하는 아주 긴 기간 동안 피해자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제대로 책임지게 만들었던 게 또 큰 사실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숙 농성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그 노숙 농성은 그 강남역 8번 출구 앞 삼성 그 딜라이트관 그 앞에서 횡단보도 인도에서 이 비늘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그 2015년 그 10월 7일서부터 그 2018년 7월 24일까지 약 1023일 정도의 거기서 농성을 해왔는데요. 농성을 해오는 동안에 이 여름도 3번을 지났고 겨울도 3번을 지났고 상당히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긴 시간 동안 농성을 해왔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농성을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이 반올림 농성이 하는 것이 더 옳다. 삼성이 잘못됐다 하면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지나가시다가 수고한다고 하면서 이 음료수 하나 갖다 주고 또 어떤 분은 이 농성하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지나가면서 뭐 10,000원짜리 하나 또 20,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수고한다면서 같이 와서 농성을 해 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반올림에 같이 연대해서 농성을 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의 덕택으로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지나가면서 욕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이게 그 태극기 부대 집회도 그 앞에서 많이 있어가지고요. 방송에서 그 말을 다 따라 할 수는 없지만 참 아주 말하기 힘들고 듣기 힘든 말을 거기서 그 농성하는데 막 그 해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방송만 아니면은 진짜로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재발 방지와 사회 공헌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발전기금으로 500억을 내놓겠다. 앞으로 이 돈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네, 이거는 일단 저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을 했고요. 그 삼성이 이제 그쪽에 기탁을 하도록 삼성전자 저희가 합의를 본 건데, 삼성뿐만 아니라 이 전자산업의 이런 직업병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예.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그런 건강 위험 문제, 위험이 계속 외주화되는 문제도 좀 심각하고 해서 삼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자산업의 안전보건센터 건립을 통해서 이런 안전보건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술 지원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산재 예방 사업을 위해서 이제 쓰이도록 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이 제대로 이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감시하고 또 진짜 노동자들이 다시는 이러한 직업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제대로 예방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감시자의 역할이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의 수출을 올렸다. 지난 분기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로 우리가 벌어들인 건데 그렇다면은 반도체 공장이 작업 환경 개선 반드시 이루어져서 다시는 지금 황유미 씨 같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황유미 씨 이외에 또 한 100여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내 자식 우리 오빠 누나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못 참는 거잖아요.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삼성 측에서 어떤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만족스러운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특히 제일 큰 문제는 그 영업비밀을 하면서 화학물질 정보들을 다 감추고 내놓지 않고 있는 건 여전하고 계속 소송 중에 있는 건 여전한데요. 좀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겉으로는 안전하다, 깨끗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노출로 2명이 사망하고 또 2명이 지금까지도 중태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오늘 사과 발표했는데 이번 사과 발표를 큰 다짐으로 여기고 진짜 안전한 그런 삼성이 되도록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청취자 게시판 실시간으로도 계속 두 분 고생하셨다. 또 응원하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은데 청취자분들도 그 연대의 힘을 보탠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다 일일이 인사드리진 못하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줘서 오늘 삼성이 드디어 이제 사과하는 자리가 생겼잖아요.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반올림 활동 계속 되거든요. 노동자들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반올림 활동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약속한 시간이 지금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 그 하늘에 있는 딸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고 저는 이 사건을 영화로 한 영화 있죠. 또 하나의 약속. 네. 그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나왔던 노래 열리목의 회상 들으면서 3부 마무리하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님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유미가 이 백혈병으로서 힘들어할 적에 병에 걸리는 원인을 꼭 찾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미하고 그 약속은 꼭 지켰기 때문에 유미한테 지킨 아버지로서의 얘기를 자랑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유미가 없네요. 유미가 없으니까 다른 노동자들이 유미처럼 병이 걸리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